이 센터 전기 충전하는 곳을 찾느라고 지금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 소리 들리시죠? 딱딱딱 하면서 누가 지붕에서 차를 옆이나 위에서 뭘로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와 미치겠네. 이 소리가 꽤 크게 들리거든요. 왜 이러지? 제가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계속 고민하다가 방금 발견한 건데, 이게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홈 있잖아요, 타이어 홈 사이에 이런 끈 같은 게 이렇게 껴 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난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몰아보면 알겠죠. 참 저 어이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끈 때문에 탁탁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가 안 나네요. 저는 그래서 새 차 바꾸서 그 흔히 얘기하는 뽑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뽑기에 당첨이 된 건가? 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몰려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아, 그게 맞나 봐요. 아무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와, 그 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났다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실내 주차장이다 보니까 소리가 울려서 더 크게 났던 것 같아요. 신차를 사자마자 AS 센터를 가야 되나, 아, 너무 놀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진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속 주행 시에 계속 이런 소리들이 나거나 이러면 타이어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이어 홈 사이에 돌 같은 게 껴있거나 뭐 나사가 껴있거나 혹은 이런 저처럼 끈 같은 게 껴있거나 이랬을 때 그런 소리가 탁탁탁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타이어 그 홈 부분을 면밀히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추추이모입니다. 아니, 남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소리가 나는 증상은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뭐 여기저기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욕하시는 소리도 좀 들리기도 하네요. 뭐 저 새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이 지금이야 사실 제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저 때 저 정말로 얼굴 그냥 하얘지고 식은땀까지 흘렸었거든요. 이게 비싸게 주고 산 새 차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 비슷한 증상에 관해서 여기저기 막 미친 듯이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해프닝인데 이런 걸로 정비소까지 가시는 경우도 좀 있었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이상하게 정비소만 가면 소리가 멈춘다. 뭐 이건 알 수 없는 결함이다. 정비소를 몇 번째 갔는데 명확한 답을 못 준다. 근데 정비소에서 일단 보는 관점이 메카닉 관점에서 원인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지만 이런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타이어 홈에 이 돌이 끼어서 소리가 났었다는 분의 글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어를 살펴보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각 그 차주께서 애정을 가지고 꼼꼼히 먼저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등이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제가 빠르게 긁어드리고 오늘은 주행 시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로를 보면 82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끝에 걸리는 부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비스듬히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웠을 때 있고 높이가 자 75cm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길이를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 가정용 콘센트에 꼽을 수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6m입니다. 이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통 저희가 집밥이라고 하면
그 가정용 충전기를 따로 설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완속 충전기 케이블로 보통 충전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콘센트에 꼽아서 하는 거는 거의 비상용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거의 2kW나 3kW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충전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완속도 보통은 7kW에서 뭐 22kW까지 이렇게 완속이 되는데, 얘는 2, 3kW. 예, 그래서 비상용으로만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소개 잠깐 해드렸던 이 완속 충전 케이블, 얘 같은 경우는 길이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m짜리, 7m짜리, 10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완속 충전기 케이블은 우리가 집밥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집에다가 홈 충전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물려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반 충전소, 길거리에 있는 충전소로 가시면 케이블이 없는 충전소도 있어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충전 기계만 있고 케이블은 각자 자기 걸로 하는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7kWh로 충전이 되는 케이블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3단계 되는 그 케이블인데 7kW에서 22kW까지 가능한 완속 충전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m짜리 샀고요. 이거는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희 시트 소개할 때 저 하단 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뭐가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기 밑에 전선 같은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람 높이에서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낮게 아예 바닥으로 이렇게 기다시피 해야 저렇게 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선이 맞고요. 안에 뭐 이런 다른 기계장들이 살짝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거 몰랐거든요. 또 오늘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집에 도착을 해서 시동을 딱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이렇게 문을 열면 보이시죠? 저거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 가방을 제가 놔뒀거든요. 그래서 저 가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소지품 챙겨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네, 아주 스마트하네요. 호주에는 험프가 진짜 많아요. 보통 이제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의 새로 된 험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좀 가까이서 보면은 네, 약간 이런 험프고요. 이런 종류의 험프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번 천천히 넘어 볼게요. 약간 천천히 넘으면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넘어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생각보다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여기는 저희 쇼핑센터가 있는 주차장이고요. 여기 험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 집 주차장에 있었던 게 뭐 동네 뒷산이라면 이거는 거의 에베레스트에 해당하는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천천히 또 한번 넘어보고 그냥 멈추지 않으면서도 넘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천히. 네, 굉장히 부드럽게. 네, 이번엔 좀 빠르게 넘어볼게요. 근데 좀 약간 겁나기도 합니다. 저거 꽤 높아가지고 빠르게 넘으면 이거 차 괜찮을까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자, 제발.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호주에서 경험해본 험프 중에는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험프거든요. 이거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넘어도 네,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데요. 네, 또 이런 종류의 험프도 있는데요. 집 주차장에 있던 게 약간 동네 뒷산이었으면 요거는 한 제주 오름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펌프입니다. 대신에 좀 각이 지고 넓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한번 넘어 볼게요. 일단 부드럽게. 네, 뭐 편안합니다.
네, 이번엔 좀 빠르게 넘어 볼게요. Let's go. 아, 요런 느낌. 확실히 빠르게 넘을 때는 충격이 더하죠. 이 서스펜션, 하체 세팅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현지화를 많이 하는데 그 한국보다 약간 호주는 도로 사정이나 뭐 이런 아웃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SUV나 사륜을 많이 타요. 그래서 하체 세팅도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거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동안 호주에 험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주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늘 차보다, 그래서 험프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 있는 약간 이런 한라산 같은 험프를 하나 넘었고요. 자, 바로 또 험프가 또 나오죠. 이렇게 넘고요. 이 메인 도로들 3차선이나 2차선 이상 이런 도로들이 아닌 이상은, 이런 뭐 주택가 도로들 이런 경우는 험프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또 넘죠, 험프를. 네. 지금 잠깐 한 200m도 안 왔어요. 한 1, 200m 오는데 벌써 험프를 3개, 4개 이렇게 넘었거든요. 네, 바로 또 험프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넘어주고, 네, 지금 횡단보도 험프고요. 이렇게 꿀렁꿀렁 하죠. 네, 이런 승차감. 잠깐 호주의 교통 문화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도 저는 수십 년을 이제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호주 와서 운전을 하는데 이 크락션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도 막히는 데는 막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깜빡이를 켜잖아요. 여기는 거의 진짜 99%가 깜빡이를 켜면 그냥 기다려주고 양보를 해줍니다. 정말 매너가 진짜 좋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만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차를 안 가져갔던 이유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차가 막히는 스트레스가. 근데 막히기도 하지만 깜빡이를 켜면 그렇게 가로막아요, 못 들어오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더 많은 분들이 매너가 좋고 양보도 많이 해주고 잘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양보를 안 해주고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여기보다는 많다, 뭐 이런 얘기죠. 호주에서는 깜빡이를 켜면 무조건 다 양보를 한다, 대부분이. 크락션도 거의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단횡단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단횡단을 해도 차들이 멈춰주고 기다려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크락션 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회전교차로라고 하죠. 엄청 많습니다. 한국도 요새 뭐 회전교차로 뭐 말들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호주는 예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교차로가 거의 대부분의 교차로에 다 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코너링이나 핸들링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겠죠. 전기차도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이전에 몰던 차가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였는데, 이 내연 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무게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하부의 배터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향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할 때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할 때 차가 약간 그래도 좀 쏠리거나 기울거나 이런 느낌은 나거든요. 물론 이제 운전하는 스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도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도는데도 크게 이렇게 기운다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도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네요, 제 차라서 그런지. 자, 이 승차감과 코너링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실 영상만으로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뭐 대체 뭐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거야? 먼저 이 승차감이나 코너링 같은 건 사실 뭐 차량의 무게 또는 뭐 시트, 스티어링 뭐 이런 복합적인 좀 영향을 받는데, 일단 이 EV5 GT 라인은 일반 트림하고는 시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프리미엄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을 좀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 엉덩이 부분에 쿠션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만약에 이걸 다른 차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저희 와이프 차는 혼다 HR-V이고요. 제가 원래 몰던 차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근데 차급이 다른 이런 HR-V는 무게가 약 한 1.4톤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 못해 이제 깃털 같은 차고요. 같은 차급을 좀 보자면 스포티지가 약 한 1.6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한 2.1톤, 그다음에 EV5 GT 라인이 2.2톤 가량 됩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같은 차급인데도 무게가 스포티지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마침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내연 기관임에도 상당히 이게 무거운 차기 때문에 딱 그 승차감 비교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이 영상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고 제가 말로 막 이렇게 떠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서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환자 3명의 심정지 그래프. 이 HRV 같은 딱딱한 세팅은 바닥 충격이 좀 그대로 이 꼬리뼈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느껴지는 약간 그런 충격이 있거든요. 물론 이 차는 좀 차급이 다르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스티어링도 굉장히 가볍고 뭐 이런 약간 솜털 같은 차라서 기동성은 되게 좋아요. 순발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세팅이 딱딱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험프를 넘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요, 원래가. 넘을 때도 이렇게 넘으면서 넘고 나서도 몇 번 더 이렇게 꿀렁꿀렁 해주는 느낌이라면, 이 EV5 같은 경우는 넘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거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랑 굉장히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넘고 나서 한두 번만 꿀렁하고 바로 딱 잡아줍니다. 마치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약간 여진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여진이 좀 길고 EV5는 여진이 좀 짧다. 뭐 그래서 이거를 좀 침대로 비유를 하자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약간 스프링 침대라면 이게 꽤 오래 이렇게 충격을 잡아주죠. EV5는 약간 라텍스 침대 같은 꿀렁하면서 잡으면서 빠르게 딱 한두 번에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당연히 이제 HRV는 온돌 침대 같은 느낌이고, 이 EV5는 하체 세팅을 상당히 잘해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지프라든지 뭐 랜드로버 같은 이런 사륜 SUV들을 주로 몰았기 때문에 사실 국산차에 대해서는 믿음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EV5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승차감하고 코너링을 보여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 이게 기아 기술력이 좀 상당히 올라와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코너링 할 때 디스커버리 때는 비슷한 무게인데도 약간 코너링시 빠르게 돌면 좀 이렇게 쏠리거나 기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EV5는 배터리 때문에 이게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인지 뭔가 이렇게 쏠리거나 이렇게 기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요. 네, 제가 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차를 다 뜯어가지고 하체를 막 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약간 일반 구매자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주행 질감에 대한 이 평가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짜? 나는 적당하고 맛있고 좋은데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새끼는 다 좋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금 어쨌든 신차 구매 후 허니문 기간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등이 또 가려우시면 그거는 각자 파트너분께 좀 긁어달라고 하시고, 궁금한 점만 댓글에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아마 밤을 더 잘 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추이모 남편이었습니다.